29년 차 가수 이지훈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사람들은 내가 왜 트롯 하는지 모르겠지? 라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발라드 황태자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가 트롯 무대에 서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도전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가수로 살아오며 그가 내려야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을까? 이지훈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1. 발라드 황태자, 트롯에 도전하다. 이지훈은 1996년 왜 하늘은이라는 곡으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등장했다. 당시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외모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인형, 나만의 슬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발라드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가수로서의 방향성과 대중의 기대 사이에서 늘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지훈이 트롯을 선택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가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그의 결정에는 지난 29년간의 경험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발라드라는 한 장르에 집중하며 활동했지만 점점 더 많은 대중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발라드뿐일까? 내가 노래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감정은 더 이상 없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A. 미스터 트롯3 무대, 그리고 눈물. 29년 차 가수 이지훈이 미스터 트롯3 무대에서 선보인 곡은 열애였다. 평소 감미로운 발라드로 감성을 자극했던 그가 트롯 무대에서 부르게 된 이 곡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었다. 이지훈은 오랜 시간 자신이 부른 발라드와 트롯의 차이를 고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것은 트롯과 발라드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무대를 통해 트롯 가수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로였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한껏 끌어올리며 무대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리허설을 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 열애를 연습할 때는 이 곡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기존의 트롯 가수들이 부르는 것처럼 구성진 꺾기를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부드럽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열애를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트롯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발라드적 감성을 녹여내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무대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담담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리허설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그는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트롯이라는 낯선 도전 앞에서 자신이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팬들이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29년 동안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지만 이번 무대는 그에게 있어 그 어떤 공연보다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데뷔 후 줄곧 발라드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지켜왔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순간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이 무대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가수다. 그리고 나는 노래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 트롯 특유의 강렬한 꺾기는 많지 않았지만 대신 그는 가사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을 담았다. 발라드 가수로 쌓아온 섬세한 감성 표현력이 더해지면서 그의 열애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무대 위에서 그는 노래 속 주인공이 되어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감정을 오롯이 표현했다. 관객들도 그의 무대에 점점 빠져들었다. 보통 트롯 무대에서는 화려한 기교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지훈의 열애는 오히려 절제된 감정선과 진솔한 표현이 강한 울림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29년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트롯이라는 장르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가 조용해지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심사위원들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성주는 이 무대,
아주 사람을 홀리는구만이라고 감탄했고 다른 마스터들도 그의 무대에 깊이 몰입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이지훈은 잠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감정을 완전히 추스르기도 전에 그는 다시 눈물을 훔쳐야 했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제작진이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트롯을 하는지 모르겠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저도 사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이 무대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트롯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이 무대에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 노래하느냐더라고요. 이 무대는 그냥 도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래를 부른다는 건 결국 마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트롯이라는 장르를 통해서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떤 장르든 중요한 건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29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가수의 깊은 고민과 진심, 그리고 팬들과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 무대를 계기로 이지훈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팬들은 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3. 트롯페라 vs 펑키로컬스, 그리고 트롯의 진화. 이번 미스터 트롯3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장면 중 하나는 사상 최초의 데스매치 팀전, 즉 트롯페라와 펑키로컬스의 대결이었다.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그동안 개인전과 팀미션을 진행해왔지만 데스매치에서 팀전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특별한 대결은 기존 트롯 무대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트롯페라 클래식과 트롯의 만남, 정통성과 예술성의 조화. 트롯페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트롯과 오페라를 결합한 팀이다. 멤버들은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거나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실력파들로 구성되었다. 트롯이 주로 대중적인 감성을 강조하는 장르라면 오페라는 웅장한 발성과 강렬한 표현력이 핵심이다. 트롯페라는 이 두 요소를 결합해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새로운 스타일의 트롯을 선보였다. 이들이 무대에서 선곡한 곡은 희망가였다. 전통적인 트롯의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이 곡을 그들은 웅장한 성악 발성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성악적인 기교가 강조되며 기존 트롯 무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했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압도당했다. 마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듯한 웅장한 사운드는 기존 트롯 무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부는 이 무대는 트롯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일부는 트롯의 본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음악적으로 너무 완벽하다고 말했다. 트롯페라는 자신들의 무대를 통해 트롯이 단순한 대중가요의 한 장르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과도 결합할 수 있는 고유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장르임을 증명했다. 펑키로컬스 트롯과 펑키의 혁명,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다. 한편 트롯페라와 맞선 펑키로컬스는 트롯과 펑크 장르를 결합한 팀이었다. 이들은 정통적인 트롯 스타일을 따르기보다는 현대적인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트롯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황진이었다. 전통적인 트롯의 분위기가 강한 이 곡을 그들은 펑키한 리듬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가미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기존의 트롯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댄스 브레이크, 화려한 조명 연출, 그리고 강한 비트의 음악이 결합되며 마치 K-POP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단숨에 달아올랐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마치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렬했다. 멤버들은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트롯의 전통적인 구성진 맛 대신 흥겹고 트렌디한 요소들을 강조했다. 심사위원 이경규는 무대가 끝난 후 내 골반도 회춘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MC 김성주 역시 이 무대 아주 사람을 홀리는구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이 무대가 과연 트롯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트롯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 최고의 무대라고 평가했다. 펑키로컬스의 무대는 기존 트롯을 뛰어넘어 트롯이 글로벌한 장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 팀의 극과 극 스타일, 그리고 트롯의 변화. 트로페라와 펑키로컬스는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팀 모두 트롯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트로페라는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클래식의 웅장함을 결합하여 트롯의 예술성을 높였다. 펑키로컬스는 트롯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팀의 경쟁을 넘어 트롯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과거 트롯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면서 더 넓은 세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트롯은 더 이상 옛날 음악이 아니다. 오페라와 결합하면 웅장한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고 펑키한 사운드와 결합하면 젊은 세대도 열광하는 에너지가 된다. 과거 장윤정, 박현빈 등이 트롯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트롯이 K-POP과 같은 글로벌 음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29년 차 가수의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길. 29년간 발라드 가수로 살아온 이지훈이 트롯에 도전한 이유는 단순한 변신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노래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고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는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순간적인 변신이 아니라 그가 가수로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과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그리고 그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해보자.